안녕하세요. 일본 미국 주식입니다. 테슬라가 끝났을까요? 저는 마지막 매수 찬스는 이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템퍼스 AI, 셀레스티카, 브로드컴, TSMC, TQQQ, XXL, SCHD, USDC형 함께 하시겠습니다. 다우는 0.28% 하락하였고 나스닥은 0.51% 이렇게 마지막에 말아 올리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S&P 500도 이렇게 말아 올리는 모습을 보여줬고 러셀이 약간 빠졌지만 그래도 끝부분은 괜찮았습니다. 어제 장을 보시면 테슬라가 마이너스 3%까지 갔다가 이렇게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메타, 구글 실적이 안 좋았지만 그래도 버텨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아마존은 실적 발표 후에 지금 하락 중에 있습니다. 애플도 하락하였지만 이렇게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마소도 괜찮은 모습을 보여줬고 특히나 팔런티어가 거의 10%가량 상승을 하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탑시크릿 멤버 방에서도 이 얘기가 나와서 또 수익 보신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엔비디아가 3.08% 상승하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엔비디아가 끝이 아니라 다시 한 번 더 상승하고 있다. 하락 시에 좋은 매수 타점이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멤버십 가입해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녁 11시 반, 12시 반에서 의견 드릴 테니까 참고하셔서 여러분 좋은 투자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마존은 실적 발표 후에 4.12% 하락 중입니다. 주당 순이익 괜찮았고요. 매출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실적 요약을 보시면 매출 증가, 환율 변동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 이게 좀 컸던 것 같고요. AWS의 약진이 좀 이렇게 안 좋았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가이던스 또한 2025년 1분기 매출은 1,510억 달러에서 1,555억 달러. 그래서 예상치보다 약간 낮은 걸로 보고 있고요. 환율 변동, 지금 환율 변동이 상당히 심하기 때문에 구글도 그랬죠. 알파벳도 이렇게 안 좋았던 모습을 보이면서 1분기 실적이 약간 안 좋을 수도 있겠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도 180억 달러에서 200억 달러 사이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1분기 매출이 약간 안 좋을 수 있다. 이게 지금 현재적인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분기가 어떻게 될지 지금은 관세 정책 때문에 어디로 갈지 모르기 때문에 주가가 지금 흔들리고 있다. 실적도 좋게 발표할 수가 없다. 예상안도 좋게 낼 수가 없다라고 지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연일 주가가 상승하는 이유는 지금 10년물 금리가 이렇게 하락하는 요인도 저는 크게 한몫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10년물이 하락하니까 주가가 오른다 말할 수는 없겠지만 지금 10년물이 하락한다면 주가가 오를 가능성이 지금 많은 상황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10년물이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QQQ인데요. QQQ는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지금 반대의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10년물을 여러분들이 계속 관찰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10년물이 지금 하락을 계속 유지한다. 그러면 주가는 계속 상승의 방향으로 갈 수 있겠다라고 좀 판단하시는 것도 괜찮고요. 만약 관세에 대한 문제만 어느 정도 해결된다면 지금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10년물과 그리고 QQQ 계속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템퍼스 AI도 어제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가장 중요한 저항선에 만나면 항상 좀 힘들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좀 조심을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약간 빠지고 있는데 만약에 잠깐 빠졌다가 조정을 받고 바로 올라갈 수도 있고요. 약간 좀 긴 조정을 받을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 56불까지도 올 가능성을 여러분들이 열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조건 56불까지 온다는 게 아니고 약간은 빠졌다가 다시 반등을 하거나 아니면 여기서는 반등 자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6불에서 반등하지 못하면 이렇게 좀 더 빠질 수 있기 때문에 56불에서 반등하는지 아니면 62불에서 반등하는지 여부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셀레스티카 같은 경우도 지금 이렇게 상승에 약간 좀 빠져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이렇게 피보나치를 그어드리면서 일단 중요한 거는 129불, 그 다음에 121불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여기 맞고 좀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줘서 다행이라고 보는데 일단은 약간의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좀 더 빠지는지 여부 판단하시고 셀레스티카 들어가시는 것도 괜찮아 보입니다. 나스닥도 지금 22,000대, 이때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뚫고 올라가느냐, 못 올라가느냐가 지금 나스닥 100의 향방을 가를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큰 문제가 없다면 저기를 뚫고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은 재료가 많이 없습니다. 현재는 그냥 관세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겠지만 그래도 뭔가 특별한 재료가 좀 들어와 주면서 상승을 해줘야지만 시원하게 돌파가 가능하겠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4시간 봉으로 보시면 지금 이렇습니다. 지금 이렇게 쭉 내려와서 계속 이렇게 흔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되게 어지러운 장인데요. 이렇게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내려가는 것도 아니고 박스권은 어느 정도 그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지금 이렇게 채널을 마무리하고 올라가서 22,000을 뚫어주고 간다면 상승 상황이 나오겠지만 저항에서 항상 조심하셔야 된다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저항을 뚫고 가느냐, 못 뚫고 가느냐는 지금 주가의 방향을 상당히 결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근처에 왔을 때 여러분들이 잘 대응하시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S&P 500도 보시면 지금 이렇게 쭉 계속 이렇게 빠져갔다가 올라와서 여기서 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물결을 계속 만들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럴 때 들어가셨다면 지금은 기다려야지 지금 계속 투입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더 6,100 이 정도 왔을 때는 여기서 분할 매도를 약간 하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째 여기까지 하면은 뭐 5번도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6,100이 상당히 중요하다. 여기까지 온다면 결국에는 맞고 떨어졌는데 여기서 다시 한 번 더 맞고 떨어질지 단기적인 지표 그리고 RSI 이런 부분들 잘 참고하시고 지금 현재는 관세가 가장 중요하다. 이런 보조 지표도 중요하지만 관세 문제가 해결된다 그러면 여기서 뻥 뚫리겠죠. 그래서 중국 문제가 해결되고 유럽 문제가 해결된다. 그럼 여기서 바로 상승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게 만약에 걸림돌이 돼서 중국과 해결이 안 된다. 그러면 빠질 가능성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적절한 익절과 그리고 분할 매수, 분할 매도가 항상 좋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우존스도 보시겠습니다. 다우존스는 이렇게 뭐 하락 부분 이런 부분에서 들어갔기 때문에 다우존스도 항상 좋게 들어갔기 때문에 큰 문제 없이 지금 지켜보시면 되겠고 지금 무리하게 들어갈 단계는 아니다. 지금 이렇게 한 번, 두 번을 테스트하고 있는데 안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맞고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쌍봉을 그리고 떨어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다우존스가 만약에 떨어진다. 나스닥과 S&P 500도 나중에 떨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게 다우존스 항상 선행적인 역할을 많이 해주기 때문에 다우존스의 역할 여러분들 꼭 보셔야 된다. 다우존스가 떨어진다 그러면 나스닥 S&P도 약간 도망칠 준비는 하셔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쌍봉이 돼서 하락을 하는 건지 아니면 다시 여기서 상승하는 건지 다우존스를 표적 관찰하시면 되겠습니다. SCH도 지금 이렇게 들어갔기 때문에 현재는 여기서는 매수하면 안 된다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올라왔지만 안 좋았습니다. 신규 진입은 여기서는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드렸지만 이때는 지금은 아닌 것 같고요. 좀 더 빠졌다가 다시 올라가는 지점 보고 들어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존에 매수하셨던 분들은 지금은 매수하실 단계는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QQQ도 보시겠습니다. QQQ도 보시면 515불 이때 맞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지금 537불 때 큰 저항이 있기 때문에 여기를 뚫어주는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기를 못 뚫을 가능성들도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관세 이번 주에 어떻게 될지 다음 주에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가 주식을 끌어내리려고는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기 정책도 다 피고 싶어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빠졌다 그러면 다시 올릴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점을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QQQ도 보시겠습니다. QQQ도 현재 보시면 이럴 때 계속 매수 들어가고 매도 들어가고 했었죠. 이렇게 들어가셨다면 지금 이럴 때 조금씩 익절해 가시면서 가는 것도 괜찮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88불 정도 이때가 좀 저항이 한 번 더 되지 않을까. 그리고 93불 때가 한 번 더 저항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 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일단 추이를 보시고 어느 정도 수익이 거뒀다면은 항상 익절해 주시면서 수익을 챙겨 가시는 것도 TQQ 모아가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TQQ 같은 경우는 91불 때 한번 이렇게 매도했고요. 다시 떨어져서 매수하고 87불에 다시 매도했고 지금 약간 떨어졌을 때 매수하고 이제는 다시 한번 더 매도 타이밍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도가 상당히 중요하다. 88불에 할지 아니면 93불에 할지 상황을 보고 아무래도 매도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들고 가는 거는 장기 계좌에서만 하시면 되겠고요. 단기 계좌는 또 대응 방법이 다르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서 접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브로드컴을 보시겠습니다. 자체 칩 생산을 하고 이테크에서 요청은 어느 정도 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구글 때문에 상승하고 약간의 지금 횡보를 고치고 있습니다. 지금 캐펙스 투자가 늘어난다. 그렇게 하면은 브로드컴도 다시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브로드컴도 좋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엔비디아가 끌고 있기 때문에 브로드컴도 다시 한 번 더 끌어가지 않을까, 상승하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약간의 부류가 다르기 때문에 결국에는 브로드컴이 필요할 때는 빅테크의 영향이 크겠다라고 보시면서 앞으로도 좀 빠진다면 다시 한번 더 담아가시면 좋겠고, 지금 상황에서는 230불 이 근처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서 올라가는지 떨어지는지 여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슈퍼을 TSMC죠. TSMC는 뭐 이제 대만 지진과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좀 빠졌지만 다시 한 번 더 올라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TSMC가 계속 필요하고 빅테크들이 결국에는 주문을 넣으면 결국엔 TSMC에서 다 만들어내기 때문에 앞으로도 상승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TSMC 좋게 보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보겠습니다. 엔비디아도 지금 이럴 때 매도를 했죠. 이때 모아가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모아가신 분들은 아직 좀 더 기다려 봐야 될 때 같고요. 일단 130불에 터치하는지 그 다음에 140불에 터치하는지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지가 됐던 선들이 다시 저항이 되기 때문에 이 점을 돌파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시고 여러분들이 매수 매도 임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엔비디아에도 엔비디아 기준 151불에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매도를 하고 쭉 떨어졌다가 다시 한번 올라올 때가 148불 때 매도를 하고 쭉 빠졌죠. 그래서 다시 여기서부터 모아가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한 번 더 올라온다면 다시 한 번 더 매도를 할 예정이고, 결국에는 엔비디아 같은 경우 2배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이 변동성이 큽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약간의 스윙 투자는 하셔야 된다. 장기적으로 이럴 때는 좀 매도하시고, 단기적으로 이럴 때는 매도하시고, 이럴 때는 매수하셔서 계속 수익을 좀 챙겨 가시는 게 좋지 않겠나라고 엔비디아를 말씀드리고 싶고,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본주는 이럴 때 매수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때 매수하신 분들은 이때 매수 들어가시고, 혹시라도 빠지면 뭐 110불 100불 이럴 때 들어가시면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입니다. USD도 지금 엔비디아를 많이 포함하고 있죠. 그래서 이때 매도했고 지금 상황에서는 조금씩 담아가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55불 괜찮다고 말씀드렸고요. 만약에 43불 온다면 43불도 준비를 하시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때 몰빵할 수가 없습니다. 혹시라도 떨어질 건 대비하시되 이런 지점이 오면 항상 좋다라고 보시고, 이런 식으로 한 주 매수했다면 2주 이런 식으로 좀 들어가시면 좋겠다. 100주 매수했다면 200주 이런 식으로 들어가시면 USD로 수익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지금은 아직 중국에 대한 수출 규제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았고 반도체 섹터가 확 상승하는 분위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기적으로 약간 트레이딩을 하시는 것도 괜찮다. 장기적으로 가져가실 분들은 이때 담으셨다면 장기 계좌, 단기 계좌 나누셨다면 단기 계좌는 어느 정도 스윙 트레이딩 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속수해 보시겠습니다. 속수도 지금 이때 두 번 매도했다라고 보시면 좋겠고, 다시 이때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멤버십 회원들과 같이 함께 지금 속수도 들어갔고 USD도 들어갔고 다 들어갔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상승 가능하겠다. 하지만 저는 단기적으로 매도는 한다. 속수는 장기적으로 저는 들고 가지는 않겠습니다. 장기적으로 들고 가실 분들은 USD랑 TQQQ 아니면 SSO 뭐 이런 것들 여러분들 추천드리고, 이런 것들 들고 가시면 되겠지. 지금 속수를 장기적으로 들고 가겠다, 이거는 좀 힘들 수가 있습니다. 쭉 올라왔다 쭉 빠지는 게 속술이니까 여러분들이 속술은 이런 식으로 좀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테슬라를 보겠습니다. 테슬라가 지금 이렇게 약간 하락 추세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 하락 추세를 언젠가는 저는 끝낼 거라고 보고 있고요. 결국 테슬라는 오너 리스크, 그러니까 머스크 때문에 지금 이런 하락도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유럽과 중국에서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결국에는 이런 문제는 해결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어제 파나마 운하에 관련해서도 미국 국적배는 수수료 면제해주겠다. 그리고 거리가 있는 중국과 유럽은 어떻게 나올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당분간 테슬라는 이렇게 단기적 악재에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FSD에 관련된 수입이 나오는 순간부터는 다시 한 번 더 폭발적인 상승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무조건 몰빵하지 마시고 타점 잡아가시면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380불에 하셨던 분들은 360불 올 때까지 기다리시면 좋겠고, 이때 330불까지도 이렇게 계속 분할 매수 할 수 있게끔 자금을 만들어 놓는 게 중요합니다. 330불이 온다 이게 아닙니다. 혹시라도 온다 하면은 여러분들이 물타기 할 수 있는 금액을 준비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서 몰빵하고 나면 다시 내려오면 멘탈이 흔들려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준비를 좀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한다면, 이렇게 어려운 시장에서 잡아간다면 평단을 낮추고
쭉 올라갈 때 상승분을 다 취할 수 있는 게 테슬라라고 보이고 있습니다. 테슬라 어제 보시면 지금 이렇게 쭉 빠져서 363불 정도까지 거의 떨어졌는데 다시 이렇게 말아 올리면서 374불 정도에 마감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상승한다 라고 보고는 있고, 지금 단기적으로 빠지다가 결국에는 어느 정도 이렇게 떨어지면 이때가 기회다라고 생각하고 들어오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기관들도 들어올 겁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가 또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씩 빠질 때마다 담아 가시는 전략으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테슬라 두 배 레뷰 TSLL입니다. TSLL도 보시면 이렇게 약간 망치형으로 나왔죠. 그래서 나쁘진 않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에서 크게 떨어지지 않는다면 다시 한번 더 양봉을 만들면서 갈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밑에 준비도 또 하셔야 된다는 거, 20불 때, 18불 때, 17불 때는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이때 오면 예수금 써서 조금 더 비중을 늘려가면서 여러분들이 크게 늘려가신다. 그러면 평단도 낮추고 수익도 극대화하실 수 있습니다. 테슬라 앞으로 상승을 합니다. 하지만 단기적 악재를 버티는 자만 수익을 거두실 수가 있습니다. 멤버십 관련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멤버십 들어오시면 홈 버튼, 그리고 여기 가입 버튼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입 버튼 누르시면 메가커피, 스타벅스, 탑시크릿 방이 있습니다. 메가커피는 유튜브 커뮤니티 게시판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정보를 전달 드리고 있습니다. 매수 매도에 대한 의견도 함께 되어 있습니다. 스타벅스 멤버십 같은 경우는 텔레그램을 통하여서 저희가 가장 빠르게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에게 의견을 드리고 있고요. 차트, 그리고 매수 매도, 시황까지 함께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탑시크릿 방은 지금 카톡방에서 여러분들 엄청난 정보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단기간에 접근하실 분들, 단타를 하셔야 되는 분들, 이런 분들은 탑시크릿 방에 오셔서 여러분들이 가입해 주시면 이 모든 정보를 얻어 가실 수 있습니다. 멤버십 링크는 여기에 위에 있기도 하고요. 여러분들이 가입 버튼을 누르셔도 됩니다. 아이폰인 경우는 안 나와 있기 때문에 고정 댓글에 가입 링크가 있으니까 그쪽으로 들어오셔도 되겠습니다. 가입하신 분들은 어떻게 텔레그램 들어가냐, 어떻게 카톡을 들어가냐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커뮤니티 게시판 게시물에 들어가시면 탑시크릿 멤버 같은 경우는 2월 카톡방과 2월 텔레그램이 나옵니다. 그래서 자세히 보기를 누르시면 여러분들이 들어갈 수 있는 링크가 나오고요. 스타벅스 멤버십도 2월 텔레그램 하단부 링크에 있으니까 이 자세히 보기를 누르시면 나옵니다. 메가커피는 계속 게시물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의견을 드리고 있습니다. 멤버십 가입하셔서 좋은 성과 거두시길 바랍니다. 감사드립니다.